이 타이밍에 16페이지. 자, 인터뷰 잠깐만 짧게 한나 전화 인터뷰 할게요.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 논란 때문에 아시겠지만 새날의 아버지 당사자이신 신상철 대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날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도를 보면서 네,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네. 와, 신상철 대표님 정말 열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럼 그 정황을 한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네. 언제 지금 여기에다가 진정을 접수하신 거예요? 네, 작년 9월 달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작년 9월이면은 이제 천안함 항소심 재판이 예, 작년 10월 달에 판결이었거든요.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2010년도에 이제 3월 달에 천안함 사고 이후로 예, 군 당국의 고소 고발로 이제 재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 10년을 끌었는데요. 예, 이제 중간에 이제 2016년 1월 달에는 1심이 판결이 났고요. 예, 1심 판결에서는 제가 유죄를 받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항소심이 개시가 돼서 작년 2020년 10월 5일 날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예, 판결을 앞두고 이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유무죄 문제가 하나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유무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사고 원인 진실 규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예견컨대 항소심에서는 뭐 무죄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사고 원인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항소심은 무죄가 났고요. 예, 그럼에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단서 조항으로는 어뢰의 백설물질이나 프로펠러 S자 휘어진 것은 과학적으로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아서 예, 사실상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예, 그건 이제 10월 달 이제 판결의 결과고요. 그건 이제 한 달 앞둔 시점인 9월 달에 제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또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예, 그랬더니 이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9월 달로서 더 이상 접수가 마감이 된다는 소식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사건만 하더라도 46명의 군인이 희생된 사건인데 예, 군 발표에 의하면 킬로그램 360kg TNT에 어뢰가 폭발을 해서 선체가 반토막이 날 정도의 폭발력과 충격파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제일 약한 인체에는 그러한 손상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근데 생존자든 희생자든 어떤 고막이 터졌거나 인체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장파열이 있거나 폭발에 의한 어떠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또 거기다 우리 군의관들이 사인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전원 익사로 판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이제 배가 반파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이제 그 잠수부들이 가서 최초의 시신 이렇게 수습을 했을 때 절단면 배가 반토막 난 그 옆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옷깃이 걸려서 이렇게 발견된 시신분조차도 예, 약간 긁힌 흔적만 있지 예, 폭발에 따른 그 어떤 현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 내린 것과 이 사인과에 있어서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예, 너무나 이거는 의문이 아니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부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선체 역시도 형광등이 멀쩡하고 심지어 우리가 무언가 폭발을 했다 하면 산화물이 발생하면 그름 천지가 돼야 돼요, 배 안에. 예, 그죠? 그럼 비닐 하나 나풀거리고 위에 형광등도 멀쩡하고 이게 무슨 폭발이냐? 그러면 사인과 폭발의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제가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제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으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조사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관련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해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또 그거를 이래 또 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이에 대해서 제조사키로 결정했다라는 통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아마 내부에서 이러한 것이 뭐 불편하게 느껴졌던 분이 언론에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또 오늘도 뭐 논의를 하고 내일 뭐 위원회 뭐 회의도 한다고 하지만,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결론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즉 합리적인 의심이 될 경우에 그 어떠한 것이든 조사하는 것이 바로 위원회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뭐 거기 가서 항의를 하고 뭐 하는데, 우리 그 유가족분 중에서 이제 협의회장이라신 분 이제 있죠. 전 회장. 예. 그분 여태까지 뭐 여러 차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걸 제가 봐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예. 그분의 진술서에는 그분은 침대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외부 충격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분이에요. 본인도. 그러면은 그 폭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최초 진술서에 사고 당하자마자 본인 스스로도 외부 충격으로 느꼈지 폭발로 생각지 않았던 분인데 예. 그게 왜 그런 입장이 달라지느냐는 거죠. 어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만 해도 잘못되어 있어서 뭔가 사건의 자체를 보면은 의문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지금 그 소위 조중동 특히 중앙일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이걸 다시 조사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 사실상 난리가 난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폭침으로 믿지 않고 이걸 재조사한다는 거에 대한 이 불편함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달달달달 먹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대 건, 수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마다 야당이 그렇게 난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왜 재조사해야 되냐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야당이 나서서 하는 데에는 이 자체가 불편한 거죠. 이 안에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것의 진실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도 후보 간에 있을 때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믿느냐? 이게 종교입니까? 뭘 믿어요? 십자가 바뀌죠.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천안함 함장도 가서 위원회 가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천안함 함장 본인 스스로가 증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46명의 군인을 잃은 지휘관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노크 기순이라고 있잖아요. 예. 똑똑똑 노크를 했단 말이에요. 뭐 철책을 하나 둘 셋 넘어오는 동안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육군에서 그러고 봤더니 초소에 갔더니 초소에도 아무도 없네. 막사에 갔더니 그 안에서 라면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노크를 하니까 누구요? 북에서 왔수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선 서로 화기애애하게 라면 끓여 먹고 총성 한 발 안 나고요. 예. 한 사람 죽지 않았는데 예. 그 북한의 장병이 건너온 곳에 있는 모든 부대장들 전부 징계받았습니다. 예. 전부 일부는 해직되고 해임되고요. 예. 최근에는 해엄 기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그 징계를 얼마나 혹독하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예. 그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으로 누가 징계받았습니까? 징계하려고 하니 이함주 사령관 징계하려고 하니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로 해줍니다. 예. 최원일 함장은 함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징계하려고 하니까 최원일 함장은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버려요. 그랬더니 또 군 당국이 슬그머니 없던 거로 해줍니다. 이번에 제대하면서 대령까지 특별 진급하면서 제대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군 당국이 얼마나 불편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예. 우리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다시 진실을 규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전 정부라고 하더라도
정치부에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진실을 규명하기 한다면 특히나 우리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북측과 북한과 함께 공동조사를 통하든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얘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보궐선거 지나고 내년에 대선밖에 남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형태든 재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필요하다면 북측과 공동조사도 필요하고요. 예. 그 전제 조건으로서 지금 군 사망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러한 재조사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타당하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예. 못마땅한 사람들의 저의 또는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대표님은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세월호 때문에 나오시는데 그때 이야기 좀 더 하시고요. 네. 어쨌건 그 대표님이 지금 10여 년간의 어떤 그 노력 끝에 정부 기관도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새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우리 신상길 대표님. 자, 다음 주에 뵙고요. 오늘은 일단 개요만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은 무조건 북한이 했어. 의심 갖지 마. 이제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양심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언론이 맹폭을 해버리기 때문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를 못하고 그냥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의 폭침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잊고 묻고 가버리는 상황에 정부 기관이 그것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폭침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뭔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앙일보도 난리 났어요. 이것 지금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이 국민들이 반쪽은 천안함은 북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절반은 여기에 대해서 완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족 입장이나 아니면 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 진상조사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객관적인 그 기관에서 다시 한번 검증해도 우리 조사가 과학이라는 게 다른 기관이나 다른 그 테스트 참여자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상조사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는 이런 진상조사 과정에서 군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번엔 자료를 충분히 좀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에서 나중에 이걸 들여다보더라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좀 이번에는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사건이 일어나서 초반 프레임이 잡힌 걸 초반에 고치지 못하면 10년, 20년 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쵸. 5.18 진상규명도 40년 지나도록 제대로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한 가지도 없듯 천안함 사건도 폭침이라는 증거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증거 한 가지도 없는 사건을 폭침이라고 규정해버린 것,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국가기관이 그걸 밝히려고 노력하는 건 칭찬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수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는 정반대잖아요. 저 폭침인데 폭침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요거잖아 지금. 이제 과학적 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을 안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하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럴 때 진실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는 오세훈이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럴 때 진실 앞에 겸손하고 정말 그 사회적 사실이 진실인지 서로 고민해보고 다시 검증하자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서 이 당시에 죄송한데 대표적인 게 그 러시아 조사단이 그냥 갔잖아요. 왜냐면은 야 정부에서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하나씩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다뤘던 방송입니다. 차라리 천안함 사건의 의문, 진상규명이나 세월호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은 신상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가능해요. 역사적으로 그게 없었다면요.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은 또 다른 방식으로 붙였을 거예요. 근데 신상철 대표는 전문가거든. 해군 중위로 제대를 해. 배를 만드는 회사에 있었어. 배를 몰아보기도 했어. 그 모든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 좀 뭔가 이상하다가 우리 같은 비전문가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상철 대표님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인터뷰에서도 급변침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셨거든요. 외력이 없었다는 것도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AIC 정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냥 증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신상철 TV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0명 곧 다 돼간답니다. 자, 그 얘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